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송파구 자택, 그 다음에 인천 계양구 자택, 그 다음에 2015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조직했던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등등 이 몇 군데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를 뭐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뭐 언제 부르느냐, 뭐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 게 뭐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지금 곳곳 언론 매체나 일부 유튜버들 보면 뭐 송영길 곧 불러서 구속할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검찰의 행동은 그게 아니다. 그럼 이게 뭘까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송영길 전 대표 압수수색하기 전에 그 이정근 도금 파일 속에 나오는 스폰서라는 사람, 거기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송영길 쪽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송영길 전 대표를 진짜 근일 내에 불러서 조사할 것이냐, 그럴 기미는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송영길 전 대표의 주변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이유, 그거는 바로 이정근 파일에 그 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돈 봉투가 9,400만 원 정도 뿌려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9,400만 원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이 사람이 8천만 원 정도를 조달한 걸로 돼 있고요. 뭐 조달처가 어디냐? 그럼 뭐 스폰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강래구 씨는 대략 보면 본인이 이제 대전에서 정치 활동을 했으니까 대전에 있는 지인 뭐 이런 사람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보면 수자원공사 감사로 있어가면서 뭐 발전설비 납품 청탁 이걸로 뭐 300만 원을 받았다. 제가 왜 그거는 너무 작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어쨌든 기각이 됐습니다. 아까 이런 발전설비 관련, 본인이 수자원공사 감사니까 그런 정도와 관련해서 혹시 무슨 혜택을 주고 거기서 정치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천만 원 정도는 강래구 씨가 대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인천시 정무부 시장을 했던 조택상 씨라는 사람이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뭐 이거는 뭐 조택상 씨가 1,000만 원을 어디서 가져온 건지 아니면 이성만 의원이 가져온 건지 그것도 조금 말이 헷갈리긴 하는데, 뭐 그렇게 지금 영장에 보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강신성이라는 사람이 또 500만 원을 어디서 조달한 것도 있습니다. 뭐 500만 원 조달 정도야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자, 그럼 9,400만 원의 출처는 대략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송영길 전 대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뭐 송영길 전 대표한테 보고는 했겠지만. 그런데 이정근 파일에 보면 4월 10일에 2021년 4월 10일에 강래구 씨하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 통화를 합니다. 거기서 강래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대표 경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돕는 누구 얘기를 하길래 어떤 사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송영길 전 대표가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 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건 강래구 씨 말입니다.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걸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자기가 8천만 원을 조달한 사람입니다. 강래구 씨가.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여기서 처리라는 거는 돈 봉투를 돌렸다는 뜻이죠. 근데 많이라는 표현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많이. 본인이 8천만 원을 조달해서 돈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이라고 한다면 흔히 적어도 그 수준이나 그 수준을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 뭐 대개 하여튼 그 수준이다, 뭐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람이 8천만 원을 조달한 사람이 많이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이상 또는 그 정도. 그럼 이걸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9,400만 원과 별개로 어디서 돈을, 여기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런 건 모르겠는데 돈 봉투를 돌렸다는 거죠. 그럼 이 돈을 송영길 전 대표가 어디서 구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돈을 주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검찰의 수사 대상, 추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 불러봤자 강내구 감사가 그건 딴 얘기를 한 거다. 내가 오리발을 내밀 가능성이 뭐 100%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9,400만 원이나 그 언저리의 돈을 송영길 전 대표가 어디선가 구해서 여기저기 줬다 하는 게 이정근 녹음 파일에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의 출처를 지금 따져야 될 판이다. 이 돈의 출처를 따지면 단순히 정당법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자금법의 문제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법은 경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돈 뭐 이런 게 오갔을 때 정당법으로 그 처벌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다른 그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자기 돈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정당법으로 처벌은 됩니다. 근데 자기 돈이 아니고 외부에서 정치자금을 받아서 그걸로 처리를 했다면 정당법 플러스 정치자금법 위반도 되거든요. 그게 과거 박희태 전 대표 후보, 거기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써가면서 본인 돈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정당법 위반만 됐죠. 지금은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 주변 압수수색, 추가 수사, 보완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강래구 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땡땡이한테. 이게 바로 스폰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래구 씨가 다시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 다른 소폰이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강래구, 이정근 요 차원에서 오가는 대화 중에 특히 이정근 전 부총장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스폰서라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강래구 씨가 알고 있는 거죠. 물론 강래구 씨가 모르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별도의 스폰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강래구 씨와의 대화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봐도 송영길 전 대표는 어디선가 여하튼 9,400만 원 그 언저리 안팎의 돈을 본인이 만들어서 뿌렸다 하는 게 명백해지는데 검찰은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전혀 자료가 없으니까 수사를 하는데 결국 그러면 그동안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돈을 끌어모았을 법한 곳, 그래서 바로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이 만든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라는 데가 포함이 됐다고 본다. 그럼 자택은 또 왜 포함됐느냐? 자택에서는 혹시 그런 거를 어딘가에 기록 또는 흔적으로 남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다. 근데 송 전 대표 여기에 대해서 뭐 몇몇 매체 보도를 보면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극필반, 매사가 극에 달하면 필반, 반드시 반대, 돌아온다 이런 뜻이죠. 뭐 사필규정 뭐 이런 말하고 뭐 거의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자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프랑스에서 조기 귀국해서 대부분을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 수사는 불가피하게 뒤따를 수밖에 없다. 뭐 본인이 변호사니까 잘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해서 거기 과거에는 지지자 그룹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최근에 조직이 사단법인으로 전환됐을 때 송 전 대표와 인연을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일 뿐이고요. 검찰이 뭐 그거 전혀 모르고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때 여기도 압수수색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압수수색 하세요 이렇게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뭔가 지금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되는데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딱 잘라서 발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 수사,
압수수색까지 하면 어제 압수수색 물품 다 가져왔으니까 이제 그거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되면 수사기간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원래부터도 그렇게 금방 송영길 전 대표 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부인할 게 너무 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선제 출두 검토 뭐 이런 신경전을 검찰과 벌였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지금 뭐 조만간 며칠 내에 송영길 전 대표 부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주변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이 수사가 조금 더 보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 전에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와 이렇게 뭐 처리했다 뭐 이런 거를 대화를 나눈 강래구 씨 계속 지금 부르고는 있습니다. 불러야 되죠. 계속 불러서 지금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강래구 씨에 대한 조사 도대체 그때 처리를 했더라고 그 얘기 추가로 들은 거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물어야 될 것이고, 강래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지금 재청구하겠다고 검찰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 강래구 씨가 누구와 증거인멸 부분을 협의했느냐 뭐 이런 부분, 이걸 해서 그걸 일단락 지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윤관석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돈봉투 살포는 윤관석 의원이 했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은 강래구 씨를 통해서 이정근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뿌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한 압수수색을 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또 추가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하면서 인연을 맺은 곳들이 여럿일 거거든요. 거기서 이런저런 돈을 받아서 돈을 만들어서 뿌렸을 테니까 그런 쪽까지 해서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돈봉투 수사가 초반에 뭐 이정근 녹음 파일로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도 추가 수사는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수사 시간이 또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어제 압수수색,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 쪽을 별도로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